벌써 10월 9일입니다. 메디케어 2025년도 플랜 혜택이 나온 지 거의 10일이 지났습니다. 제 기존 손님들과 2025년도의 플랜들을 같이 리뷰하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2025년도 메디케어 플랜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왜 이런 추세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2025년 플랜 변화, 메디케어 진짜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추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이 변화가 미국 전역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는 있으나 제가 11개 주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주를 보니까 미국 많은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1-800 메디케어라고 하는 전화번호나 혹은 medicare.gov로 직접 알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수업 진행할게요. 첫 번째 추세입니다. 상당히 많은 보험 어드밴티지, 그중에 특히 PPO 플랜이 마켓 엑싯 혹은 크로스웍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켓 엑싯, 더 이상 이 플랜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면 크로스웍이라고 하면 원래 기존에 있던 플랜을 비슷한 플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에는 약값 혜택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본인이 받는 이 금액을 가지고 잘 써서 이익이 남으면서 이 메디케어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잘 쓰지 않는 곳에 혹은 가입자가 별로 없는 플랜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제일 많은 가입자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플랜에 오히려 좀 신경을 쓰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PO 가입자들이 가입한 이 플랜들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한 플랜으로 몰아버리는 경우가 좀 보입니다. 자, 근데 많은 PPO 대상자들이 사실은 도시 한가운데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흔히 얘기하는 루럴 지역이라고 해서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PPO 플랜을 많이 가입합니다. 이유인 즉슨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사실 의사나 병원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HMO를 가지고 있으면 많지도 않은 의사와 병원 중에서 또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의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옵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외곽지에서는 PPO 플랜에 가입하고자 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PPO 가입자들에게 초이스가 많이 없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PPO 플랜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플랜들이 이 앰뷸런스, 특히 외곽 지역은 상황이 매우 급하면 사실은 근처에 도시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PPO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비행기로 앰뷸런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라운드 앰뷸런스 서비스를 하는 비용이 좀 많이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PPO를 가입하셔서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2025년도 플랜에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이 엑싯, 더 이상 당신의 플랜을 만들지 않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으로만 바뀐다는 얘기예요. 원래 벌금을 면하려면 약보험, 흔히 얘기하는 파트 D
늘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PPO 플랜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꿈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서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의도치 않게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그 부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교환하시거나 아니면 메디캡에 약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건강심사 없이 이 메디캡 플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심사 없이 메디캡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이 마켓 엑싯, 당신의 보험을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라는 편지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가입 기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메디캡과 함께 약보험을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2025년 메디케어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 약보험이 지금 현재는 8,000불에서 2025년도는 2,000불로 확 낮아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추세가 PDP, 이게 약보험만 따로 든 처방약 보험인데요. 특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특히 Mutual of Omaha 라고 불리는 보험의 약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미국 전역에서 이 약보험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약보험을 Mutual of Omaha를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2025년도에 새로운 약 플랜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약값 보험이 인상되었습니다. 주에 따라서 약값도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약값 플랜이 오른다라는 편지를 아마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혹은 당신의 플랜이 더 이상 만들지 않지만 우리 비슷한 플랜으로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요. 이게 바로 크로스웍이라고 하는데요. 크로스웍 플랜이 있는 경우에 제가 봤던 건 플랜이 2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상품으로 비싼 플랜으로 자동 설정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플랜이 없어지고 이 플랜의 비용이 이만큼 늘었구나 라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그렇게 변했다 하더라도 그 보험이 나에게 내가 먹는 약이 커버가 되고 그 보험액이 정확하게 정당한 금액일까라는 것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심지어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플랜은 그 전에는 가지고 있던 약이 티어 1 지네릭 약으로서 거의 지로달러나 혹은 2불, 3불 냈던 약이 세상에 2025년도 보험에는 티어 3로 변했더라고요. 티어 3는 디덕터블과 함께 좀 더 비싼 약 비용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먹는 약의 티어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먹는 약 비용이 정말 저렴하게 계속 쓸 수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세 번째 2025년 메디케어 추세를 보겠습니다. PCP, 이게 주치의라고 얘기합니다. 주치의 네트워크를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신 스페셜리스트는 오픈 네트워크로 바꾸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주치의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병원에 갈 수 있는지 어떠한 엑스트라 혜택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이 PCP 주치의 네트워크를 줄이겠다 라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더 이상 내가 만나고자 하는 주치의가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주치의 네트워크가 줄어든다 함은 만약에 100명의 가입자가 이 한 플랜에 가입에 되어 있었다고 얘기할게요. 근데 이 똑같은 100명이 주치의가 작아졌어요. 그렇단 얘기는 이 만날 수 있는 주치의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100명의 환자가 50명의 주치의를 만나러 가려면 약속 시간이 아무래도 더 늘어지겠죠.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존 손님이 많이 가지고 있던 의사 선생님은 아마도 더 이상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쉽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닥터를 만나러 가려면 약속을 정해서 가잖아요. 그게 3개월, 4개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빨리 의사를 만나려면 아무래도 기존 환자가 적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환자를 빨리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경력이 적은 의사를 만나야 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랜이 정말로 꾸준하게 내가 만날 수 있는 의사를 네트워크를 줄이지 않고 만날 수 있는 플랜인지, 아니면 그 플랜 자체가 네트워크를 확 줄여서 주치의를 만나러 가는 게 생각보다 그전보다 좀 더 어려울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2025년도 메디케어 추세 네 번째는 오버 더 카운터 메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왜 보험 카드에 3개월에 얼마, 뭐 혹은 뭐 한 달에 얼마 요렇게 베네핏을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감기약, 칫솔, 뭐 치약,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축소가 되거나 아예 없어진 플랜도 많이 보이더라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 더 카운터 베네핏을 이 적게 주냐니 별 메리트가 없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아예 이 오버 더 카운터 금액을 없애버리고 파트 B, 우리 왜 매달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에 이렇게 달달이 지금 2024년도는 174불 70센트씩 내고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덜 내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플랜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최소는 한 5불 정도 더 주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174불 70센트를 매달 내는 게 아니라 169불 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만들거나, 어떤 보험은 당연히 좀 더 많이 주겠죠. 물론 최소는 제가 보기에는 한 5불 정도 받고 최대는 뭐 100불도 받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맥사러 파켓 익스펜스가 상당히 높아서 이 플랜을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적절하다 싶은 분들은 중기나 혹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파트 B, 우리가 내고 있는 이 보험비를 줄이고자 하실 경우에는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오버 더 카운터 메디케이션 이 베네핏의 축소로 인해 파트 B를 돌려주는 것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나에게 맞는 플랜인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25년도 메디케어 추세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속상해 하실 거예요. 이 덴탈 얼라운스를 축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이 이 어드밴티지를 가입했던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치과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플랜을 볼 때 아이고 이거 치과는 얼마나 합니까? 임플란트는 됩니까? 덴처는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는 이유인, 가장 큰 이유인 치과의 얼라운스, 용돈이에요. 치과로 쓸 수 있는 용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나 아예 없습니다. 플랜도 받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엑스레이나 2번, 1년에 2번 클리닝하는 거는 어느 것 다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덴처, 임플랜 혹은 뭐 크라운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얼라운스가 축소되었거나 아예 없어졌거나 합니다. 아예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네가 그 베네핏을 원하니 추가 보험료를 내면 우리가 그 플랜 혜택 줄게 라는 보험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보험이 덴탈 얼라운스가 변한 게 없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메디케어 2025년도 추세를 제가 오늘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플랜이 PPO 플랜이다 라면 내 플랜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앰뷸런스나 혹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드는 코페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처럼 PPO 플랜이 아예 없어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자동 등록이 될 거고요. 대신 파트 D 약보험 없이 가지고 되시면 벌금 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매우 중요하니 꼭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내가 지병이 있다. 캔서나 뭐 혹은 인슐린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분, 뭐 혈우병이나 이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쩌면 이번 기회에 메디갭으로 바꾸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 제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DP, 아까 전에 약보험 말씀드렸습니다. 약보험이 완전히 사라지실 경우에 새 플랜으로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트 B를 약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플랜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없어지면서 자동으로 다른 플랜으로 가입이 될 경우에는 그 플랜이 과연 내 약과 그리고 보험료가 나한테 가장 좋은 선택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드밴티지 플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먹는 약값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의사의 네트워크가 줄어든 거는 아닌지 그리고 가지고 있던 치과 혜택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바꾸실 분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메디케어 변경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입니다. 이때 어드밴티지에서 다른 어드밴티지로 혹은 어드밴티지에서 갭으로 메디갭에서 어드밴티지로 혹은 심지어는 약 플랜을 다른 약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전화 문의, 이메일, 카톡 여기 QR코드 있어요. QR코드로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주는 가입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는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미시간, 오하이오,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메릴랜드 그리고 신규인 버지니아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2025년도 메디케어 제가 봤을 때 추세가 이렇더라. 이런 점은 꼭 알아야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부분 알아보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혜택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 가입 기간 동안에 하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는 메디케어 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쩌면 자주 유튜브로 만나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다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만나 뵐 테니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지 못하고 2주일에 한 번을 뵐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즐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